저는 아들 둘에 손자 둘, 손녀 둘이 있는 만으로 64세 되는 할머니입니다. 제가 겪어왔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어머님들이 계신다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,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40살 때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, 작은아들이 6학년 때 애들 아빠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걸어온 그 경험들이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어머님들이 계신다면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. 최종적으로는 미화원 일을 했습니다. 미화원 일을 했는데 그 전에는 처음에 했던 일이 식당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식당 설거지를 했고 주방장도 했고, 그러다가 그 직업은 월급을 제때 못 받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나오는 일자리가 없을까 하다가 알게 된 그 미화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, 그 일은 새벽에 집에서 4시에 나가고 첫 차를 타고 가고 하지만 적은 돈이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나와서 경제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했습니다. 나이가 또 제가 40살이고 또 젊고 또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, 가정을 엄마가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힘든 것도 좋은 것도 다 저에게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. 소중한 추억이고, 내가 좋은 거는 좋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런 거는 안 좋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, 모두 다 그 일을 하면서 일어났던 경험들은 모두 다 소중합니다. 남편이 그 97년도에 IMF 때 그 전부터도 그 실직 상태로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한 고등학교까지라도 학업을 맞춰주려면 저래도 가정에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는데, 그 IMF 때 애들 아빠가 위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돼서 그때는 우리 중학교 1학년,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남겨졌습니다. 그때는 남겨졌는데 경제적으로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. 그때 그 상황이 어땠냐면은 막막하기가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서 어디로 가야 빛이 있고 출구가 있는 거를 모르는 것처럼 막막했습니다. 그래서 맨날 구석에 벽에를 껴안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구석에 앉아 있는 거,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. 그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학업을 맞춰줘야 되는지, 그래서 막막했는데,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 무지에서 오는 막막함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서 얼마를 벌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, 이걸 알면 절대 막막할 일이 아닌데, 그때는 그 방법을 모르니까 무지에서 막막했어. 그게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. 경제적인 일은 하는 게 없었습니다. 그때는 없었는데, 마음은 내가 언젠가는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지면 내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는 뭔 일인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. 처음에 하는 일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벼룩시장을 갔다가 이제 보니까
그 롯데백화점, 뭐 현대백화점 이런 데서 식당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나와 있는데, 그때는 일단 백화점이 깨끗하고, 또 그런데 다니면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우리 백화점에서 이제 일하신다 그러면은 아이들도 든든해할 것 같고, 그래서 백화점에만 다녔습니다. 처음에 갔을 때는 설거지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주방장까지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월급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. 이제 개인 식당에 다니면, 그러면은 월급이 몇 달치가 안 나와 버리면은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은 작은 돈이지만은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입이 되는 일이 없을까 하다 보니 그 미화원 일을 하면은 된다고 그래서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. 미화원 일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. 미화원 일 하면은 처음에 아침잠이 많은 사람인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. 4시 첫 차를 타려면 5시까지 일터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자야 될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힘든 일을 하니까 그 위가 경련이 일어나서 피를 토한 적도 있었습니다. 하시는 말씀이 3개월에서 6개월을 넘기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견뎠습니다. 그랬더니 그게 이제 체질로 바뀌었습니다. 그렇게. 최종적으로는 대기업에 다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미화원이지만 이왕이면은 대기업에서 한번 미화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, 근데 거긴 나이 제한이 있어요. 60이 넘으면은 안 뽑으니까 제가 멀쩡한 데를 그만두고 저 그런 데 가고 싶다고, 그런 데 보내주는 그 인력 사무실에다가 그런 데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그랬는데 그 KCC 현대 본사로 보내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제가 신기한 게 새댁 때 우리 남편이 별명을 지어주기를 정주영 회장님이라고 맨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가 현대가였어요. 정주영 회장님 막내 동생 되시는 분의 그 정삼영 회장님을 제가 가까이서 미화 부분에서 섬겼습니다. 근데 그 기억이 가장 소중하고 기억에 남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는 진짜 분에 넘칠 정도로, 저에게는 분에 넘칠 정도로 과분한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잘 있었습니다. 거기서는. 제가 그 전에 경희의료원에서 청소를 거의 한 6년을 하다가 글로 갔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,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분들의 그 매너를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신기하고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.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다른 세계 사람들 같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, 정말 어떤 단어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힘들었던 그 고난들을 거기 있으면서 다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거기서는 70살까지 있어 달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 200만 원 연금 흐름을 만들어서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, 그래서 그때 처음에 한 일이 국민연금을 마무리를 지어서 70만 원씩 타고 있었습니다. 타고 있었는데 발목을 다쳐서 제가 스스로 나온 경우라 그 200만 원 연금 흐름을 못 만들고 나온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. 처음에는
왜 잘하고 싶잖아요. 회사에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막 진짜 잘하고 싶잖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 막 그 정신력이 거의 군인 아저씨 같이 씩씩하게 잘 했는데, 막상 나오니까 늦잠을 자서 지각한 줄 알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깜짝 놀래갖고 막 쩔쩔매고 막 택시 타고 가도 이 시간에 가면 늦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막 쩔쩔매고 막 그런 증상이 한 2달은 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줌마들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, 감정을. 근데 말을 안 하시는 남자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퇴직을 하시면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아줌마고 뭐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 있고 가족들한테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막 또 찜질방도 가고 뭐 하면서 그걸 풀 수가 있는데 이 아저씨 남자분들은 이런 경우 퇴직을 갑자기 하시게 되면은 그 막막함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.